어머니, 요즘 저렴한 영양제도 잘 나와요. 관절염으로 밤마다 잠을 설치는 68세 시어머니에게 며느리가 건넨 건 다이소에서 산 3,000원짜리 영양제였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친정 어머니에게 50만 원짜리 수입 고급 영양제를 선물했죠. 시어머니보다 젊고 건강한 사돈에게요. 아들은 그 장면을 보고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3,000원짜리 영양제 하나가 10억 원의 상속을 날리게 될 줄은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숨기고 있던 비밀이 있었다는 사실을 말이죠. 사연 시작 전 복주머니 2번 눌러서 2026년도 복 와르르르 받아가세요. 저는 김정숙입니다. 올해 68살이에요. 경기도의 작은 빌라에서 혼자 살고 있죠. 17평짜리 작은 집이지만 제게는 충분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15년이 됐어요. 그동안 혼자 지내는 게 익숙해졌다고 생각했는데 아침마다 손가락이 뻣뻣하게 굳어 있을 때면 외로움이 밀려왔습니다. 관절염이었어요. 의사 선생님은 나이 드시면 다 그렇다고 했지만 손가락 하나 펴는 것도 힘든 아침은 늘 고되었죠. 오늘도 새벽 5시에 눈이 떠졌습니다. 옆자리는 차갑게 비어 있었어요. 남편이 떠난 지 15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그 빈자리에 익숙해지지 않았습니다. 손을 천천히 폈다 접었다 반복했어요. 뻣뻣한 관절이 조금씩 풀렸죠. 이게 제 아침 일과였습니다. 30분쯤 손을 주무르고 나서야 겨우 몸을 일으킬 수 있었어요. 화장실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은 어제보다 더 늙어 보였습니다. 주름이 깊어졌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었죠. 잠을 제대로 못 잔 탓이었어요. 관절이 아파서 밤새 뒤척였거든요. 부엌으로 가서 물을 한 잔 마셨습니다. 창밖으로 아직 어두운 하늘이 보였어요. 이 시간이면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함께 차를 마시곤 했죠. 남편은 새벽에 일어나는 습관이 있었거든요. 정수가 우리 차 한잔하자. 그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빈 식탁 앞에 앉아 혼자 물을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저 멀리 아파트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뜻이었죠. 저도 하루를 시작해야 했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작은 빌라에서 사는 건 이유가 있었어요. 평생 모은 돈을 아들한테 다 줬거든요. 6억 원이었습니다. 아들 부부가 결혼할 때 집을 마련해 줬어요. 수도권의 괜찮은 아파트였죠. 거기다 결혼 자금으로 1억 원을 더 보탰습니다. 총 7억 원이에요. 남편과 평생 함께 모은 돈이었죠. 남편이 살아있을 때 늘 그랬어요. 우리 아들 집 마련해줘야지. 요즘 젊은 것들이 집 사기 얼마나 힘든데.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아들이 고생하는 건 보기 싫었으니까요. 그래서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아들이 결혼한다고 했을 때 저는 망설이지 않았어요. 통장에 있던 돈을 거의 다 빼서 집과 결혼 자금을 마련해줬죠. 남은 건 이 작은 빌라와 매달 나오는 연금뿐이었습니다. 솔직히 좀 무리였어요. 하지만 아들이 잘 살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부모 마음이니까요. 지금 아들 부부가 사는 집은 사실 제 명의예요. 세금 문제 때문에 아직 이전을 안 한 거죠. 언젠가 아들한테 넘겨줄 생각이었습니다.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며느리를 처음 만난 건 아들이 결혼 상대라고 데려왔을 때였습니다. 30살이라고 했어요. 예쁘장하게 생긴 아이였죠. 하지만 처음부터 뭔가 거리감이 느껴졌습니다. 인사를 하러 온다고 해서 집에서 기다렸는데 며느리는 집 앞 커피숍까지만 왔어요. 어머니, 저희 여기서 뵐까요? 집에는 들어오지 않겠다는 뜻이었죠. 처음엔 좀 당황했습니다. 시어머니 집에 들어오는 게
그렇게 싫었을까요? 하지만 내색하지 않았어요. 요즘 젊은 애들은 다 그런가 보다 했죠. 결혼식이 끝나고도 며느리가 제 집에 온 건 딱 한 번이었습니다. 그것도 아들이 억지로 데려온 거였어요. 어머니, 저희 왔어요. 현관에 서서 둘러보더니 집이 아담하네요 하고 말했죠. 아담하다. 좁다는 걸 돌려서 말한 거였습니다. 30분도 안 돼서 나갔어요. 저희 약속이 있어서요. 핑계였죠. 그 뒤로는 제 집에 한 번도 오지 않았습니다. 저도 며느리한테 집안일을 시키거나 뭘 요구한 적이 없었어요. 명절에도 오라고 하지 않았죠. 요즘 시대에 며느리한테 그런 걸 바라면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며느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 번도 어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하고 먼저 나서는 적이 없었어요. 그냥 서로 대면대면했죠. 불편하진 않았습니다. 그냥 그런 사이였어요. 요즘 젊은 부부들은 다 그런가 보다 하고 이해하려고 했죠. 아들은 결혼하면 남의 집 자식이라고 어릴 때부터 마음의 준비를 해왔습니다. 남편도 늘 그렇게 말했거든요. 아들이란 게 그런 거야. 결혼하면 마누라 따라가는 거지. 그래서 크게 기대하지 않았어요. 아들이 가끔 안부 전화만 해줘도 고마웠습니다. 1년에 두어 번 얼굴 보면 다행이라고 생각했죠. 그게 현실이니까요. 저는 그냥 혼자서 조용히 살고 싶었습니다. 건강만 지킬 수 있다면 아들한테 기대지 않아도 됐어요. 연금으로 생활하고 아프지 않게 조심하고 그러면 되는 거였죠. 유일한 소망이었습니다. 아들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관절염이 심해져도 참았어요. 병원비가 아까웠고 무엇보다 아들한테 아프다는 말을 하기 싫었습니다.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거든요.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요? 아들한테 아프다는 말 한마디 하기가 이렇게 어려워진 게요. 예전엔 안 그랬는데요. 아들이 어렸을 땐 뭐든 얘기했는데 결혼하고 나서부터 멀어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마음 한구석이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주말마다 처갓집에 간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아들이 직접 말한 건 아니에요. 며느리 SNS에서 봤죠. 오늘도 친정에서 맛있는 거 잔뜩 먹고 왔어요. 사진에는 아들도 같이 있었습니다. 장모님이랑 나란히 앉아서 웃고 있었어요. 행복해 보였죠. 저도 그렇게 웃는 아들을 본 적이 있었을까요?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제 집에는 한 달에 한 번도 안 왔거든요. 처갓집엔 매주 가면서요. 기대는 안 했지만 속상한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요. 혼자 살다 보니 그 마음이 더 컸어요. 한 번쯤은 엄마 우리 밥 먹으러 갈게요. 그 말을 듣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전화는 오지 않았죠.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들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엄마, 이번 주 토요일에 잠깐 들를게요. 반가웠습니다. 아들이 먼저 온다고 했으니까요. 아침 일찍 일어나 집안을 청소했어요. 아들이 좋아하는 반찬도 만들었죠. 갈비찜이었습니다. 관절이 아파서 고기 써는 게 힘들었지만 참았어요. 아들이 오니까요. 저녁 5시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엄마 왔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함께 들어왔어요. 오랜만이었습니다. 며느리를 보는 게 몇 달 만인지 모르겠더군요. 어서 와. 밥 먹었니? 아들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안 먹었어요. 다행이었습니다. 정성껏 차린 밥상을 내놨죠. 며느리가 식탁을 힐끗 봤습니다. 어머니,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 말은 그렇게 했지만 표정은 별로였어요. 밥을 먹는 동안 며느리는 주로 핸드폰만 봤습니다. 아들이 가끔 말을 걸었지만 짧게 대답했죠. 밥을 다 먹고 나서 저는 평소에 하지 못했던 말을 꺼냈습니다. 민수야,
엄마 요즘 관절이 너무 아파. 참고 있던 말이었어요. 아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관절이요? 병원 가보셨어요? 조금 걱정하는 것 같았죠. 응, 가봤는데 나이 들면 다 그렇다고 하더라.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며느리가 가방을 뒤지더니 뭔가를 꺼냈어요. 비닐봉지였습니다. 어머니, 이거 드세요. 손에 들린 건 작은 영양제 통이었습니다. 다이소 로고가 찍혀 있었어요. 가격표도 그대로 붙어 있었죠. 3,000원. 눈을 의심했습니다. 3,000원짜리 영양제라니요. 요즘 저렴한 영양제도 잘 나와요. 어머니, 며느리가 아무렇지 않게 말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걸 받아들었습니다.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래. 고맙다. 그 말밖에 나오지 않았죠. 아들은 옆에서 지켜보고만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안 했어요. 3,000원짜리 영양제를 시어머니한테 주는 아내를 보고도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내색하지 않았어요. 고맙다고 잘 먹겠다고 말했죠. 아들 부부는 얼마 있지 않아 일어났습니다. 엄마, 저희 이만 가볼게요. 문이 닫히고 나서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손에는 3,000원짜리 영양제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관절도 아팠지만 그보다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3,000원. 그게 며느리가 생각하는 제 가치였을까요? 아들은 왜 아무 말도 안 했을까요? 베개에 얼굴을 묻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남편이 그리웠습니다. 며칠 후였습니다. 아들 집에 갈 일이 있었어요. 손주 생일이 다가와서 선물을 사들고 갔죠. 5만 원짜리 장난감이었습니다. 제 형편에 큰 돈이었지만 손주한테 줄 건데 아끼고 싶지 않았어요.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갔습니다. 아들이 알려줬거든요. 거실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낯선 목소리였죠. 거실로 들어서려다 멈춰 섰습니다. 사돈이 와 있었어요. 며느리 친정어머니였죠. 세 사람이 소파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저는 현관 근처에서 지켜봤어요. 며느리가 큰 상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예쁘게 포장된 상자였죠. 엄마, 이거 받아. 며느리가 사돈에게 건넸어요. 이게 뭐야? 사돈이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고급스러운 영양제 세트가 들어 있었어요. 요즘 엄마 피곤해 보여서 이거 수입 영양제야. 진짜 좋대. 며느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어요.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거 비싸지 않았니? 사돈이 물었죠. 50만 원이야. 근데 엄마 건강이 제일 중요하지. 미리 몸보신해야지. 50만 원. 그 숫자가 머리를 때렸습니다. 나한테는 3,000원짜리 다이소 영양제를 주면서 친정어머니한테는 50만 원짜리 수입 영양제를 주다니. 사돈은 저보다 젊었어요. 60 초반이었죠. 건강에도 아무 이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관절염으로 밤마다 잠을 못 자는데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벽에 손을 짚었어요. 그때 아들이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엄마도 비타민 드시라고 해야겠다. 그게 다였어요. 50만 원짜리 영양제를 장모님한테 주는 아내를 보면서 아들이 한 말은 그게 전부였습니다. 며느리가 대답했죠. 응, 나중에 사드릴게. 나중에. 그 말이 얼마나 공허한지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뒷걸음질 쳤어요. 들킬 수 없었습니다. 현관문을 살짝 열고 나왔죠. 선물로 가져온 장난감 상자를 문 앞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걸음을 옮길 때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길거리에서 우는 늙은이가 됐죠.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상관없었어요. 집에 돌아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서랍에서 며느리가 준 영양제를 꺼냈어요. 3,000원짜리. 가격표가 아직 붙어 있었죠. 저는 그걸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나는 3,000원짜리 시어머니인가요? 사돈은 50만 원짜리고요. 6억을 줘도 3,000원 대접을 받는 게 시어머니인 건가요? 그날 밤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들한테 전화할까 고민했어요. 하지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며느리가 나한테 싼 영양제 줬다고 따질 수도 없었죠. 그게 뭐가 대단하다고요. 하지만 가슴에 박힌 가시는 빠지지 않았습니다. 3,000원과 50만 원. 그 차이가 너무 컸어요. 돈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마음의 문제였죠. 며느리한테 저는 3,000원짜리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로부터 2달쯤 지났을까요? 그날도 평범한 밤이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텔레비전을 보다가 잠이 들었어요. 새벽 3시쯤이었을 거예요.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지면서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눈을 떴을 때 온몸에 식은땀이 흐르고 있었어요. 뭔가 잘못됐다는 걸 느꼈죠. 일어나려고 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손을 뻗어 핸드폰을 잡았어요. 떨리는 손으로 119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숨이 안 쉬어져요. 그게 마지막으로 기억나는 말이었어요. 정신을 차렸을 때 저는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하얀 천장이 보였죠. 코에는 산소호흡기가 달려 있었고 팔에는 링거가 꽂혀 있었어요. 간호사가 제 얼굴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정신 드세요? 과호흡이셨어요. 다행히 크게 이상은 없으세요. 과호흡,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안도했어요. 죽는 줄 알았거든요. 그때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보호자분 연락처가 어떻게 되세요? 아들 전화번호를 알려줬어요. 간호사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는 옆에서 듣고 있었죠. 네, 환자분 아드님 되시나요? 응급실에 오셨는데요. 전화가 끝나고 간호사가 제게 왔습니다. 표정이 이상했어요. 아드님이 지금 좀 바쁘시대요. 나중에 오신다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바쁘다고요? 어머니가 응급실에 실려왔는데요. 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얼마 후 핸드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아들이었어요. 엄마 많이 안 좋으세요? 지금 일이 좀 있어서요. 경미한 거면 간병인 쓰세요. 비용은 제가 보내드릴게요. 그게 다였습니다. 전화 한 통도 없었어요. 응급실에서 혼자 링거를 맞으며 그 문자를 읽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닦지 않았어요. 닦을 힘도 없었거든요. 병원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하얀 천장이 눈물로 흐려졌어요. 이게 저의 아들인가요? 6억을 줘서 집 사주고 1억을 줘서 결혼시킨 아들이요. 어머니가 응급실에 실려왔는데 바쁘다고요. 간병인 쓰라고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울음소리를 내지 않았어요. 창피했거든요. 응급실에서 우는 늙은이가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틀 동안 병원에 입원했어요. 아들은 끝내 오지 않았습니다. 문자로 빨리 나으세요 라고만 왔죠. 며느리한테선 연락조차 없었어요. 병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요?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는 걸까요? 서랍에 넣어둔 3,000원짜리 영양제가 떠올랐습니다. 그게 제 값어치였던 거예요. 퇴원하는 날이었습니다. 짐을 챙기다가 무심코 핸드폰을 봤어요. 습관적으로 며느리 SNS에 들어갔죠. 그리고 멈췄습니다. 화면에 사진이 떠 있었거든요. 호텔 레스토랑이었어요. 고급스러운 인테리어, 화려한 조명, 테이블 위에는 케이크가 놓여 있었습니다. 촛불이 켜져 있었죠.
며느리가 글을 올렸더군요. 사랑하는 우리 엄마 생신 축하해요. 최고의 생일 보내셨어요. 사돈 생일잔치였습니다. 호텔에서요. 사진을 넘겨봤어요. 아들도 있었습니다. 웃고 있었죠. 며느리도 웃고 있었어요. 사돈은 행복해 보였습니다. 케이크 앞에서 촛불을 끄는 사진도 있었어요. 온 가족이 모여 박수를 치고 있었죠.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이틀 전이었어요. 제가 응급실에 실려간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저는 응급실에서 혼자 링거를 맡고 있었어요. 그 시간에 아들은 호텔에서 장모 생일잔치를 하고 있었던 거죠. 지금 좀 바빠서요. 그 말이 떠올랐습니다. 바쁜 게 장모 생일잔치였던 거예요. 핸드폰을 쥔 손이 떨렸습니다. 화가 났어요. 분노가 치밀었죠. 하지만 동시에 한심했습니다. 이런 대접을 받으면서도 아들한테 아무 말 못하는 제가요. 퇴원 서류를 작성하고 병원을 나왔습니다.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했죠. 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빗방울이 창문을 타고 흘러내렸죠. 마치 제 눈물 같았어요. 집에 돌아와 며칠 동안 누워 지냈습니다. 몸도 마음도 지쳐 있었거든요. 밥도 제대로 못 먹었어요. 그냥 멍하니 천장만 바라봤죠. 그러다 문득 남편 생각이 났습니다. 남편 유품을 정리해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15년 동안 손대지 않았던 것들이었죠. 언젠가 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미뤄왔던 일이었습니다. 옷장 깊숙이 남편의 물건들이 들어 있었어요. 낡은 가방, 양복, 넥타이. 하나씩 꺼내며 만져봤습니다. 남편 냄새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죠. 눈물이 났지만 참았어요. 가방 안을 뒤지다가 오래된 서류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누렇게 바랜 봉투였어요. 안에 뭐가 들었는지 궁금했죠. 봉투를 열었습니다. 서류 몇 장이 들어 있었어요. 읽어봤죠. 토지 등기 부등본이었습니다. 남편 명의로 된 땅이 있었어요. 충청도 어딘가에 임야였습니다. 3,000평이라고 적혀 있었죠. 기억이 났어요. 30년쯤 전에 남편이 시골에 땅을 샀다고 했었거든요. 나중에 뭐 될 수도 있어. 그때 남편이 했던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잊고 있었어요. 최근 우편물을 확인했어요. 토지 보상금 통보서. 날짜를 보니 한 달 전이었습니다.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왔던 거죠. 저는 그 내용을 읽었어요. 그리고 눈을 의심했습니다. 신도시 개발 예정 지역, 토지 보상금, 금액이 적혀 있었죠. 10억 원. 숫자를 여러 번 확인했습니다. 10억 원이 맞았어요. 남편이 30년 전에 산 시골 땅이 신도시 개발에 포함된 거였죠. 보상금으로 10억 원을 받게 된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서류를 들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10억 원. 평생 본 적도 없는 돈이었습니다. 남편이 남겨준 선물이었죠. 눈물이 흘렀어요. 하지만 이번엔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고마웠어요. 남편이 지켜주는 것 같았거든요. 정수가 힘들었지? 이제 너 잘 살아. 남편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아들은 이 사실을 모른다는 걸요. 7억을 주고도 3,000원 대접을 받은 저. 하지만 이제 10억이 생겼습니다.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었어요.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기로 했죠. 아직은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슬퍼서가 아니었죠. 생각할 게 많았거든요. 10억 원을 어떻게 할지요. 천장을 바라보며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되짚었습니다. 3,000원짜리 영양제, 50만원짜리 수입 영양제, 응급실에서 혼자 보낸 밤, 호텔에서 열린 사돈 생일잔치, 모든 게 떠올랐어요.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울지 않았어요. 이제 울 때가 아니었거든요. 결심했습니다. 이 돈은 나를 위해 쓰겠다고요. 아들한테 줄 생각은 없었어요. 7억을 줬는데도 3천원 대접을 받았잖아요. 10억을 더 줘봤자 달라질 게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오랜만에 활력이 넘쳤어요. 은행에 갔죠. 토지 보상금 수령 절차를 밟았습니다. 담당 직원이 친절하게 안내해 줬어요. 며칠 후 제 통장에 10억 원이 입금됐습니다. 인터넷 뱅킹으로 확인했을 때 손이 떨렸어요. 정말 10억 원이 있었거든요. 0이 9개였습니다. 가장 먼저 한 건 병원에 가는 거였습니다. 제대로 된 종합검진을 받았어요. 비용은 80만 원이었죠. 예전 같으면 엄두도 못 냈을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낄 이유가 없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친절하게 설명해 줬습니다. 관절염 치료도 본격적으로 시작했죠. 물리치료도 받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결심한 게 있었습니다. 안마의자를 사기로요. 500만 원짜리 최고급 안마의자였어요. 백화점에 가서 직접 앉아봤습니다. 부드러운 가죽이 온몸을 감쌌어요. 버튼을 누르자 마사지가 시작됐죠. 관절염으로 딱딱하게 굳었던 근육이 풀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이걸로 주세요. 직원이 깜짝 놀랐어요. 현금으로 결제했거든요. 배송은 이틀 후였습니다. 집에 안마의자가 놓였을 때 저는 웃었어요. 3,000원짜리 영양제 대신 500만 원짜리 안마의자를요. 이게 제 값어치라고 생각했습니다. 앉아서 마사지를 받으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행복했습니다. 다음으로 한 건 새 집을 알아보는 거였어요. 17평 빌라에서 벗어나고 싶었거든요. 부동산에 갔습니다. 전세로 좋은 데 있어요? 부동산 아저씨가 물었죠. 예산이 어떻게 되세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3억 정도요. 아저씨 눈이 커졌어요. 며칠 후 마음에 드는 집을 찾았습니다. 32평짜리 아파트였어요. 넓은 거실에 햇살이 잘 들어왔죠. 베란다에서는 한강이 보였습니다. 여기로 할게요. 전세 계약을 했어요. 3억 원이었죠. 한 달 후에 이사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이 있었어요. 법무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유언장을 작성하고 싶어요. 법무사가 고개를 끄덕였죠. 내용이 어떻게 되시나요? 저는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제 재산 전부를 자선단체에 기부합니다. 아들에게는 한 푼도 상속하지 않아요. 법무사가 저를 빤히 쳐다봤어요.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확실해요. 유언장 작성에 시간이 좀 걸렸어요. 공증도 받았죠. 모든 절차가 끝났을 때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새 집으로 이사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넓은 거실에 안마의자가 놓여 있었어요. 창밖으로는 한강이 보였죠. 저는 아들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수야, 엄마 새 집으로 이사했어. 한번 와라. 아들이 놀란 목소리로 물었죠. 새 집이요? 어디로요? 주소를 알려줬습니다. 토요일에 와라. 며느리도 같이.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현관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었죠. 아들과 며느리가 서 있었습니다. 둘 다 놀란 표정이었어요. 엄마, 여기가 어디예요? 아들이 주위를 둘러보며 물었죠. 우리 집이야. 들어와.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넓은 거실을 둘러봤어요. 초록색 뷰가 보이는 창문, 고급스러운 인테리어, 그리고 거실 한쪽에 놓인 500만 원짜리 안마의자. 며느리 눈이 커졌습니다. 어머니, 이게 다 뭐예요? 저는 안마의자에 앉았어요. 버튼을 눌러 마사지를 켰죠. 앉아. 할 얘기가 있어.
아들 부부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저는 천천히 말을 시작했죠. 얼마 전에 아버지 유품을 정리했어. 그러다가 서류를 하나 발견했어. 아들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서류요? 저는 테이블 위에 놓아둔 서류를 가리켰어요. 토지 보상금 통보서였죠. 아버지가 30년 전에 땅을 사뒀더라고. 충청도 어딘가에. 그 땅이 신도시 개발에 들어갔어. 아들이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눈이 점점 커졌어요. 10억 원이요? 며느리가 옆에서 서류를 빼앗았죠.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머니, 이게 정말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이미 다 받았어. 내 통장에 있어. 아들 부부가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말을 이었어요. 그리고 이 돈으로 뭘 했는지 보여줄까? 안마의자를 두드렸습니다. 이거 500만 원이야. 최고급이래. 그리고 거실을 가리켰죠. 이 집은 전세로 3억에 얻었어. 며느리가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3억이요? 저는 웃었습니다. 응, 내 돈으로. 내가 번 돈으로. 아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그런데 왜 말 안 하셨어요? 저는 아들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응, 일부러 안 한 거야. 아들 표정이 굳었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걸 느낀 거죠. 기억나니? 내가 응급실에 실려갔을 때 아들이 고개를 숙였어요. 그때 너 뭐라고 했었지? 며느리가 눈을 피했습니다. 바쁘다고 했잖아. 간병인 쓰라고 했잖아. 저는 핸드폰을 꺼냈어요. 그때 받았던 문자를 보여줬죠. 아들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날 너희 뭐 했는지 알아? SNS 사진을 보여줬어요. 호텔에서 열린 사돈 생일잔치. 나는 응급실에서 혼자 링거 맞고 있었어. 그 시간에 너희는 장모 생일잔치를 하고 있었더라. 며느리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어머니, 그건 됐어. 저는 또 다른 걸 꺼냈어요. 3,000원짜리 다이소 영양제였죠. 이거 기억나? 며느리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내가 관절 아프다고 하니까 이걸 줬잖아. 3,000원짜리 영양제를 테이블 위에 올렸어요. 그런데 사돈한테는 뭘 줬지? 며느리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50만 원짜리 수입 영양제 줬잖아. 나보다 젊고 안 아픈 사돈한테. 나는 3,000원, 사돈은 50만 원. 그게 너희가 생각하는 내 가치야?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못했어요. 저는 마지막 서류를 꺼냈습니다. 유언장이었죠. 이거 봐. 아들이 떨리는 손으로 받아들었어요. 읽더니 얼굴이 새파래졌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10억 원 전부 자선단체에 기부할 거야. 너한테는 한 푼도 안 줘. 며느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그건 너무 하신 거 아니에요? 저는 며느리를 쳐다봤어요. 너무하긴 뭐가 너무해? 너희가 나한테 한 게 더하지. 며느리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내가 7억을 줘서 너희 집 마련해줬어. 결혼자금도 줬고. 그런데 돌아온 게 뭐야? 3,000원짜리 영양제. 응급실에서 혼자 보낸 밤. 저는 안마의자 등받이에 기댔어요. 이제 내 차례야. 남은 인생은 나를 위해 살 거야. 아들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미안해요. 눈물을 흘리고 있었죠. 며느리도 옆에 앉았어요. 어머니,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저희가 정말 잘할게요. 울먹이는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두 사람을 내려다봤어요. 예전 같았으면 마음이 흔들렸을 거예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응급실에서 혼자 울었던 밤이 떠올랐거든요. 3,000원짜리 영양제가 떠올랐어요. 호텔에서 웃고 있던 사진들도요.
일어나. 아들이 고개를 들었어요. 엄마, 일어나라고 했어. 두 사람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말했죠. 너희가 뭘 잘못했는지 정말 아니? 아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알아요. 엄마한테 못했어요. 못한 정도가 아니야. 저는 테이블 위에 영양제를 집어들었어요. 이게 뭔지 알아? 너희가 나한테 준 거야. 관절이 아프다고 했을 때 영양제를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며느리가 입술을 깨물었어요. 저도 나름대로 어머니 챙겨드린다고. 나름대로? 저는 웃음이 났습니다. 3,000원이 나름대로야? 사돈한테는 50만 원 쓰면서 며느리가 대답하지 못했어요. 알려줄게.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강이 반짝이고 있었죠. 너희가 아꼈던 그 50만 원짜리 영양제 값. 나는 그거 수백 배로 내 인생을 되찾았어. 안마의자를 두드렸어요. 이 안마의자도, 이 집도, 내 건강 프로그램도 전부 내 돈으로 산 거야. 아들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한 번만 더 생각해 주세요. 유 원장 말이에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 이미 결정한 거야. 며느리가 끼어들었죠. 어머니, 저희도 잘못한 건 알아요. 하지만 전부 기부하시면. 하시면 뭐? 저는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바깥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너희는 아직도 돈 생각하는구나. 내가 왜 이러는지는 생각 안 하고. 뒤돌아봤죠. 내가 원했던 건 돈이 아니야. 마음이었어. 관심이었어. 응급실에 누워있을 때 얼굴 한번 보러 와주는 거. 그게 그렇게 어려웠어? 아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해요. 그때 제가 정신이 없어서. 정신이 없으면 장모 생일 잔치는 어떻게 갔어? 아들이 대답하지 못했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돌아가. 두 사람이 저를 쳐다봤어요. 오늘은 여기까지야. 더 할 말 없어. 아들이 다가왔습니다. 엄마, 제발. 민수야. 저는 아들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나도 너 미워하는 거 아니야. 하지만 상처받은 건 사실이야. 그걸 이해해줘. 며느리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어머니, 저희는 앞으로 어떻게 해요?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글쎄, 그건 너희가 알아서 할 일이지.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었죠. 아들 부부가 고개를 숙이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저는 문에 기대어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눈물이 나올 줄 알았는데 나오지 않았어요. 대신 가슴이 후련했습니다. 거실로 돌아와 안마의자에 앉았어요. 버튼을 눌러 마사지를 켰습니다. 부드러운 진동이 온몸으로 퍼졌죠. 창밖으로 한강이 보였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었죠. 선반 위에 남편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저 잘하고 있죠? 남편이 웃고 있는 것 같았어요. 고마워요. 이 땅 사둬서 덕분에 제가 다시 살 수 있게 됐어요. 눈물이 흘렀지만 이번엔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후 법무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유 원장대로 기부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요. 10억 원은 아이들 복지재단에 가기로 했어요. 어려운 아이들한테 쓰이는 게 좋을 것 같았거든요. 제가 못 받은 사랑을 그 아이들은 받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들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문자였죠. 엄마, 저 매주 찾아갈게요. 정말 미안해요. 읽고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언젠가는 마음이 풀릴지도 몰라요.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습니다. 오늘도 안마의자에 앉아 바깥을 바라봅니다. 관절은 여전히 아프지만 예전보다 훨씬 나아졌어요. 물리치료 효과가 있었죠.
3,000원짜리 영양제 대신 제대로 된 치료를 받으니까요. 창밖으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죠.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김정숙, 68살이에요. 평생 모은 돈을 아들한테 줬지만 3,000원 대접을 받았죠. 하지만 이제 달라졌습니다. 10억 원으로 내 인생을 되찾았어요. 누구한테 기대지 않고 혼자서도 잘 살 수 있다는 걸 깨달았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 선택이 너무 가혹했을까요? 아들을 용서해야 할까요? 정답은 없을 거예요. 다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이제 저는 저를 위해 살겠다는 것. 3,000원짜리가 아닌 제가 원하는 만큼의 가치로요. 안마의자가 부드럽게 움직입니다. 한강이 반짝이고요. 남편 사진이 저를 보고 웃고 있어요. 이제 저는 괜찮습니다. 아니, 괜찮아질 거예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잘 들었다 댓글 한마디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려요. 딸과 함께 사연 속으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